자, 이 대통령이 어저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단, 중국 측에서도 좋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겁나게 우리 한일 관계 잘했다고, 처음으로 언론과 국제적인 뭐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 순방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돈 얘기나 산업 얘기는 다 없어요. 그냥 둘이 관계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관계가 좋아졌다, 뭐, 그게 뭔지. 근데 중국이 질투해. 다카이치가 밀착을 해갖고 좋아졌다는 건지, 관련한 기사 한번 저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일본 언론이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나카이치가 이 대통령 숙소 찾아가서 직접 90도로 인사하면서 영접한 장면을 중국 매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겉으로 하겠지만 속내는 달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카이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다카이치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부담을 털어내고 전략적, 경제적 협력에 집중하길 원했지만 이거 중국 매체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적 요인의 적절한 관리를 언급해서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구조적 위험을 인식하고 관계 퇴보를 막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는 나빠지지 말자는 정도였지 극적으로 한일이 결합한 건 아니었다라고 중국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 언론이 저기 잊으셨나요? 강제노동,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언제든 한국 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을 일본이 떠안고 있는 거 잊으셨나요? 라고 상기를 시켜준 다음에 어차피 양국 관계는 개선과 퇴보를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전략적 시너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까지 해줬습니다. 질투가 심하네. 이거 집착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성공. 그렇지. 사실 한일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은요. 소부장을 합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촌에 있는 이 많은 첨단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걔들은 다 지네 브랜드 붙이고 조립하는 거고요. 이 소부장에 대한 이 기술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다 한국과 일본이 다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즉, 비싼 물건, 큰 물건, 뭐 완성품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한 소부장 제품들은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한국과 자꾸 중국이래.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이 모든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중국 갔다 왔을 때 혹시 공안에 포섭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이거를 한국이랑 시장을 나누는 걸 극도로 경계해갖고 그렇죠. 계속해갖고 사실은 우리랑은 경쟁 관계, 반목하는 관계로 돼 있었는데 이 기회에 만일에 소부장 관련된 사업을 한일이 공동으로 기술 제휴를 하고 생산 제휴라든지 영업에 관련된 부분을 제휴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첨단 산업 아닌 부분 안에서도 특히나 중소기업들 같은 쪽에서는 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오고 있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흉내내려고 하더라도 이 한일의 소부장 기술들은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만 잘 활용해도 사실은 다른 산업에 목줄을 줄 수 있는 이런 헤게모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이 협력을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협력을 그동안 거부해갖고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랑 가깝기는 하지만 일본 전자제품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우리 죄송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면 벌써 3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일본 코끼리 밥솥부터 그렇죠. 코끼리 밥솥부터 온갖 가전제품들 다 일본. 도시바 내셔널, 맞아요. 파나소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최고 상품인 줄 알았는데 맞아. 그때 상품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그게 끝이었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뭐
냉장고랑 대화도 하고, 맞아요. 다 집집마다 지니를 하나씩 두고 있는 상태 한 번씩 불러보고 있는데, 맞아. 일본 애들은 냉장고가 그걸 갑자기 아예 생각을 못할 지경인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한테 야, 네 속에 뭐 있는지 보여줘봐. 그러면 애가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내 속에 이거 있다 이러고 안에 있는 물건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들도 냉장고 하나에 1,500, 1,800씩 주고 못 삽니다. 근데 우린 사잖아. 할부긴 해도. 응?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이 소부장의 한계는 공업적인 쪽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고, 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혜택 같은 거는 거의 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생활비부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놀라는 데가 이런 디테일한 집안 안에서의 생활의 변화라는 거죠. 생활 가전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생활 가전이 어느 정도로 센세이셔널하냐면 미국에서 그런 데잖아요. 저기 안에 옵션을 LG 가전으로 채우면은 3천만 원 플러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3천만 원 플러스 하시고 안에 LG로 채우시겠어요라고 옵션에 있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저가의 뭐 중국 제품들이 시장을 전부 싹 쓸어간다라고 했었고, 자동차도 한국은 진짜로 1,500cc짜리 싸게 만들어갖고 일본이랑 경쟁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다 프리미엄급으로 가장 맞아요.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유럽에서도 카푸어들이 벤츠보다 갖고 싶은 게 제네시스라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네시스를 그렇게 갖고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일본 애들도 이번에 뭐 관계 정상화 내지는 대통령 이미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일본 안에서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 가전에 대한 판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런 게 열려야 돼요. 한일 간에는 감정적인 고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열려야 되는 거고, 그럼 일본 애들이 그동안 정치나 일본 자체 경제력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을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깨트릴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동맹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소부장 동맹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 기술을 그리고 기초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제품들을 우리 일본, 한국산 이렇게 하고 가격 경쟁하고 시장에서 이러지 말고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갖고 세계 시장을 표준화해갖고 이걸 먹어버리자라고 하면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부장 강국으로서의 협조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일본 측이 그걸 받아들일 수 안 있을까요? 하지. 왜냐면 걔네들의 지금 유일한 경쟁력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들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하고 좋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 때문에 실제 공정 기술의 발달이 없는 게 일본의 지금 제조업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국식 그렇죠. 한국식 공정 기술의 최신 공정 기술의 병행을 좀 끌어들이고 걔들도 AI하고 로봇을 안 쓸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런 산업적인 어떤 기조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본 제조업도 결국은 한국의 AI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래 도장 찍는 아틀라스 하나 만들어 줘라. 아니 전자식으로 행정 전산화를 하면 뭐 하냐고. 그걸 아이패드에다 도장을 왜 찍냐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찍는 도장을 왜 개발하냐고. 선거 때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밤새서 야근하면서 연필을 왜 깎냐고요. 연필 깎는 로봇 만들어줘라. 미친 나라야 진짜. 팩스 찍는 로봇 만들어줘라 진짜.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공업 생산국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한국의 AI와 공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본이 수그리고 받아들일 자세가
자세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도 편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회담으로 얻어온 게 없으니까, MOU가 없으니까 선물 주고받은 거에 대한 기사들이 분량이 확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카이치가 옛날에 드럼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 선물해줬습니다. 이렇게. 드럼 치고 나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카이치 스틱, 이것은 이재명 스틱, 이거 우리 서로 바꿔요. 이렇게. 아이씨, 예. 진짜 그렇게 말한 거 같잖아. 진짜 그렇게 그래서 말했다니까. 사인해갖고 응. 스틱을 서로 기념으로 바꿨는데, 바꿨다니까. 대통령은 국내산 드럼 세트와 칠보로 만든 스틱을 준비해가지고 나전칠기로 만든 드럼 스틱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AI 같지 않습니까? 응? 이게 약간 합성 느낌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초보기 때문에 그 드럼이나 짐볼을 칠 수 있는 저 페달을 못 밟는 거고요. 그 리듬을 이렇게 손발의 리듬을 못 태우기 때문에 손으로만 때리는 척 하고 있는 거고. 다카이치는 좀 쳐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아니 다카이치 락 밴드 했었대요. 예. 밴드에서 드러머 했었대요. 아, 드럼 보니까 더러운 기억이 하나 떠올랐네.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누가 뻘짓해가지고 기백만 원짜리 드럼, 장난감 드럼 같은 걸 사놓고 결국 나중에 버렸다는 그런 더러운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 이게 이제 우리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북을 전시를 하면 그게 이제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좋은 기운을 받자는 차원에서 드럼 세트를 저희가 설마 무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드럼 세트 선물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홍삼, 뭐 청국장, 분말 및 뭐 이런 거 환을 선물했고 반상 그릇, 돌접시 세트 이렇게 하고 뭐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카이치는 카시오 손목시계. 카시오는 좀 언제적 카시오야. 너무 싸지 않아?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카시오는 그게 좀 저렴. 아직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이 전지에 태양전지 붙어가지고 야외 활동하면 이게 약 안 갈아도 되는 약간 군대 갈 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카시오 전자시계를 지금 이 시기에도 선물이라고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김혜경 여사한테는 나라현의 전통을 잇는 붓 제조사의 아카시아 요 제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쟤네들은 저 붓을 대량 생산해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요거 명민이 한 올 한 올 따서 만든 것이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 요런 선물. 걸로 갖고 아직도 의미를 새기고 있다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예. 뭐 그 이외에도 전통 디저트로 칡떡 이런 걸 해줬다고 하는데 니들이 언제 떡 해 먹어봤어? 백제 시대 우리한테 안 배워갔으면. 김혜경 여사는 현지에서 바로 정통 한과를 만들어가지고 무려 100세트나 만들어가지고 도민들과 관계자분한테 현지에서 요리해갖고 요거를 선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드럼 친 거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매우 만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질적인 성과는, 정당 해산을 앞두고 다카이치 개인의知名도와 인기도를 올리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일 관계는 잘 되고 있다라고 지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국은 우리 편이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다카이치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 진짜 일본 사람 얼굴인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를 제가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괴짜 가족. 괴짜 가족의 진엄마라고 거기 나오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갑자기 이 사파랑 저기를 보면서 그분 볼수록 자꾸 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괴짜가족 엄청 네. 오래된 만화였는데. 그러니까 만화인데. 우리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괴짜 가족 그거는 괴짜 상사도 있었고. 네. 네. 댓글에
종이약 안 준 게 어디냐고. 어. 나 지금 머릿속 상상했어. 나라현 주민들이 접었다며. 종이약을. 종이약을 줬으면. 아니, 왜냐면 우크라이나에도 종이약 접어서 보낸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에이. 아무튼 뭐 좋은 소리만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네, 대통령이 이 국외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온 거이기 때문에 지선 전까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